직장인이라는 게 일단 핵심이 좀 그거잖아요. 돈을 얼마 버는가. 제일 중요하지.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급여였나요? 저는 솔직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끗 기자입니다. 제 채널에서 첫 게스트예요. 현직에서 날고 기는 기자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만두고 기자를 때려치고 나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전직 기자였던 강대엽 전 기자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대엽 전 기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게 언제 됐죠? 19년 초였을 거야. 맞아. 19년 초에 언론진흥재단에서 그때 방송사들끼리 다 같이 했던 그 언진제였는데 그때 형을 처음 봤지. 그만두고 나간 게 올해 초였나요? 올해 7월에 나왔습니다. 4년쯤 근무를 하고 나온 3년 반? 네, 4년? 3년 7개월. 3년 7개월 하고 나왔죠. 사실 기자 생활을 좀 3년 정도 했다고 3, 4년 정도 했다고 치면은 사실 이렇게 툭 치면은 기사가 이렇게 좀 나올 때잖아요. 바로 나오죠. 네. 왜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지 이거는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언시생 분들이나 또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제 기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형의 방법도 있었고 내 방법도 그쵸. 있으니까 네.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무슨 과 나왔죠? 저는 사회교육과를 나왔습니다. 사범대 되는. 사실 사범계 출신이면은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보면 거의 다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거의 다까지는 아니고 한 절반? 절반 정도 선생님 됐어요. 근데 왜 좀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죠? 교생을 나갔는데 아이들이랑 이렇게 잘 대처해주는 게 그치. 나는 좀 잘 안 맞더라고. 나도 그때 좀 그랬던 게 한 달 나갔다 왔는데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평생 60 퇴직할 때까지 교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난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 이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내가 하나의 수업을 준비하면 그거를 예를 들어 5반이다 하면 5반 돌면서 똑같이 계속해야 되잖아. 이게 조금 재미가 없더라고. 그러면은 왜 다른 이제 여러 직업들 중에서 기자였던 이유는 뭐죠? 그러면 뭐 대학원에 가서 좀 부모님 등골을 좀 빼먹을 수 있겠지만 대학원에 가서 교수 테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진로 적성 검사를 봤어요. 여러분 다 한번 보셨을 텐데 MBTI 같은 거요? MBTI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고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4가지 영역이 나와요. 뭐 직업 가치관, 뭐 직업 흥미, 4가지에서 각각 다 상위로 나오는 직업군들이 있었는데 기자가 4개에서 가장 다 높게 나왔던 거예요. 변호사, 검사, 다른 것들은 한 번쯤은 생각은 해봤었어요. 근데 기자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던 직업이었던 거지. 그래서 근데 내가 TV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상상해보니까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주변에 아는 기자분들을 물색해서 한 분을 만나 뵀어요. 기자의 특성이랑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결과 나한테 엄청 맞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통 MBA는 그 기자를 뽑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서류 전형. MBA는 서류 전형하고 필기, 필기에서 뭐 봐요? 논술 보고 매경 테스트라고 경제 있어요. 시험. 경제랑 경영을 다 같이 봐요. 그다음에 영어 시험도 있어요. 영어 해석해야 돼요. 영어 지문을 주고 그거를 이제 뭐 서머리 한다거나 지문도 있었고 그냥 한 문장도 있었고 그런 거를 좀 해석해야 되는 시험이 있었고 4번째로는 시사상식. 기억나는 건 태극기 그려봐라 이런 거 있었거든요. 빡센데. 건건감이 이거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맞췄나 틀렸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시사상식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MBN 동기급 기자들이 한 8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MBN이랑 매경신문이랑 보통 좀 많이 뽑는 걸로 유명해요. 그 많이 뽑는데 8명이야. 사실 입사의 관문이 되게 좁잖아요. 그렇죠. 그 절차별로 봤을 때 MBN 같은 경우 서류 전형에서는 좀 뭘 보는 것 같나요? MBA는 통상 알려진 거는 스펙을 특히 대학을 많이 본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무슨 대학 나왔죠? 저는 S대 나왔습니다. 네, 기득권이군요. 네.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꽉 잡은 걸. 좀 그런 학력이나 스펙 같은 걸 많이 본다. 네, MBA는 그렇게 알려져 있고 제 동기들의 대학이나 선배들, 후배들의 대학을 보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그때 있었던 토익 점수 같은 건 몇 점 정도 됐어? 그때 950점. 너무 날 것으로 다 까버렸나? 상관없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언시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은 보통 필기시험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되게 많이 걸러지는 게 필기시험인데 이제 기자를 준비했을 때 논술이나 시사상식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일단 논술은 평소에 계속 준비해야죠. 그 논술은 언시 스터디도 많이 하고, 저는 스터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스터디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시사 상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 통과하면 그 순간부터 엄청 외우고, 시사 상식 스터디도 했어요. 온라인으로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찾아본 거 이런 거 다 공유해서 나온 거 다 외우고, 또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조금 풀고, 매경 테스트가 제일 그 중에서 제일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텐데 본인만의 좀 글을 쓰는 노하우나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방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진짜 교과서대로 공부했어요. 아 너무 그 티는 아니 거 근데 아니야? 진짜로 아니 뭐 제가 사교육을 진짜 많이 받긴 했지만 사교육에서 가르쳐주는 그 정식 있잖아요. 정석. 그 정석대로 풀었어요. 저는 처음에 서론에서 후킹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후킹이 어떤 거죠? 정말 많은 채점 답안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하면 좀 내 답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남들이 안 쓸 것 같은 사례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쓰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고, 물론 그 사례가 논제에 딱 정확하게 합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썼어요. 뭔가 앞에 돋보이는 사례나 뭐 명언 같은 거라도 하려면은 좀 사전에 좀 외워놓긴 해야겠네요. 아, 엄청 많이 외워놨죠. 저는 제 버전으로 한 30가지 정도 외워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논제가 주어지면 그거에 맞게 내가 갖고 있는 사례를 조금 비틀어서 집어넣는 그런 것도 평소에도 연습을 많이 했고, 찾아보려는 노력도 각양각색으로 기울였어요. 그러면 글 쓰는 거를 뭐 일주일에 몇 편, 뭐 한 달에 몇 편 이런 게 정해져 놓고 연습을 하고 썼었나요? 뭐 일주일에 저는 스터디를 월, 수, 금 하고 토요일, 일요일 둘 중에 하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4편을 썼죠. 더 많이 쓰는 것보다는 한 글을 퇴고를 여러 번 해서 확실히 꼭꼭 씹어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번 쓰는 것보다는 한 글을 최대한 듣고. 일주일에 4편 쓰면 그것도 되게 여러 편 쓴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거의 그 언시 준비 기간을 고3처럼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것만 계속 집요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글 쓸지 고민하고 논 거 찾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틀에 걸쳐서 하나의 글을 그냥 한 번 쓰고 나서 퇴고 한 번 하고, 스터디에서 퇴고 한 번 하고, 그거를 저녁에 시간 되면 한 번 또 퇴고를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한꺼번에 퇴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4편 정도 글을 완성시켰던 것 같아요. 언론고시를 준비해야겠다 맘먹은 다음에 최종 합격까지 걸린 시간이 좀 얼마나 될까요? 엄청 고3처럼 생활했다 했잖아요. 그것이 밑밥입니다. 6개월 걸렸어요. 아 그렇게 길진 않았군요. 네. 네. 아니, 이게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냈다 이런 느낌도 있었고, MBN이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도 좀 빨리 끝내. 아, 그쵸. 3년 7개월이면 아예 많이 참았죠. 자,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 들어왔어요. 처음에 발령받은 부서가 어디였죠? 모든 회사가 그러겠지만 저는 사회부. 사회부에서의 어떤 루틴 같은 게 사실 좀 빡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제일 빡세죠. 네. 그 루틴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완전 초기 아니면 중기? 초기부터 초기 하드코어 버전을 합시다. 하드코어는 지금은 그 문화가 사라졌는데 하리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찰서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경찰서 주변이랑 파출소 지구대를 취재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꼼수를 써서 오래 자긴 했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는 하루에 한 3시간 자고 그렇게 한 일주일을 살아요. 고3 생활을 6개월 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왔는데 3시간 재우고 일을. 근데 그건 진짜 빡세게 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선배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빡센 선배를 만나면 그 사람 안에서 그냥 죽어나는 거고. 경찰서에서 뭔가 합숙을 하는 건가요? 내가 그냥 너저분하게 자는 느낌? 경찰서마다 기자실이 다 있어요. 기자실을 딱 처음 들어가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기자실에. 열었는데 파리가 턱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서 자면서 취재를 하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그 경찰서랑 그 주변 경찰서까지. 어떤 뭐 살인 사건이 났는지, 폭행 사건이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취재를 하고 하는 건가요? 거기에 언론사 말로 하면 빨대라고 하죠.
경찰분이나 아니면 뭐 소방관분이나 좀 친해지면 내 빨대라 그래요. 그 빨대분들이 나한테 좋은 정보를 쪽쪽 빨아다 주시기 때문에 그치. 그 빨대분들이랑 좀 친해지면 그분도 저를 빨대라고 불러요. 아, 너 나한테 좋은 빨대잖아. 내가 좋은 정보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정보를 얻어내서 남들보다 빠르게 얻어내서 현장에 가서 영상 찍고 스탠딩하고 취재하고 그렇게 내보냈죠. 근데 그런 하리꼼이나 이렇게 마와리 돈다고 하잖아요. 취재에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아니면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완전 초기에는 아직 대학생물이 덜 빠졌기 때문에 대학생이던 와중에 아직 졸업을 안 한 거죠. 하리꼬미를 하면서 먹고 자고 하는데 이거는 윗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 정도로만 교육을 시키는구나. 너 여기서 이렇게 해. 너 여기서 뭘 알아와. 이렇게 제가 뭘 알아왔어요.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됐고 뭘 더 알아왔어야 됐고 이게 교육이 처음에는 진짜 방점이 찍혀 있고 그렇게 가다가 한 3개월 지나서 이제 실제로 하리꼬미는 끝나고 마와리를 돈다고 할 때 그때 정도는 좀 취재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네.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뉴스거리가 뭐가 되고 하는 아까 말한 빨대라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 정보를 얻고 하는 게 취재의 영역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부 생활을 몇 년 정도 했나요? 저는 사회부 생활이 길지 않았어요.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그리고 간 부서가 어디였죠? 저는 사회정책부라는 곳으로 갔어요. 정부 부처들이 조금 많이 속해 있어요.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가족부라든지. 방금 보건복지부 열심히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입사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확 터졌잖아요. 그쵸. 1년, 제 기준으로는 1년 3개월 만에 터졌어요. 그때 보건복지부 취재 기자들이 죽어났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보건복지부를 1년 반에서 2년 정도 취재를 했어요. 그때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들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대구도 갔다 왔었고 1차 유행했을 때 2차 유행했을 때 이태원이었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이태원도 뭐 앞에 클럽 앞에서 이렇게 스탠딩 하다가 좀 시비가 붙었던 적도 있었고 제일 기억 남는 걸 에피소드 하나를 뽑자고 하면 아무래도 대구죠. 대구 가면 죽는다. 그리고 신천지도 많이 터졌었고 대구 가면 진짜 어떻게 걸려서 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선배들이랑 같이 일주일 출장을 다녀왔는데 내려갈 때 이제 방호복도 다 주셨어요, 회사에서.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 기자 생활, 특히 이제 사회부 쪽의 성격이 강한 매체들 같은 경우는 살인사건 현장,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 뭐 대유행 현장 이런 곳에 직접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기자도 직장인이고 사람인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거 가는 게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선생님을 제가 마음을 좀 접었던 것도 학교에만 하루 종일 있는 거 조금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기자를 지망한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되고 나니까 여러 곳도 출장 가고 맞아요.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러고 마지막 이제 이 퇴사 직전에 데이터 저널리즘 이런 거를 했었잖아요. 아, 네, 마지막. 그리고 그 사회정책부에서 2년을 있다가 마지막 1년은 회사에서 만든 하나의 스타트업이 있어요. 사내 스타트업. 근데 저는 데이터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보겠습니다라고 손들고 일로 파견을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전문 영역 혹은 전문 기자 이런 쪽인데 데이터라는 게 어떤 요즘에 뭐 가공하는 툴, 뭐 파이썬 뭐 이런 툴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다룰 수 있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재능이 좀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데이터에 대한 관심만으로 그냥 네,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갔습니다. 유사 전문 저널리즘을 네, 전문은 왜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전문이 아니고 그냥 전문인 척하는. 근데 이제 졸업이 아니고 나올 때쯤에는 제가 자격증을 몇 개 들고 나왔어요. 네.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네, 데이터 분석 관련한 자격증이나 SQL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땄었기 때문에 준 전문 기자 정도. 근데 자격증을 따고 한 거 보면은 확실히 기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때마다 옮길 때마다 이 부서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그런 좀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부를 전 처음에 보건복지부 갈 때도 코로나 모든 사람들이 몰랐는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정보를 전달하려면 조금은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랑 고용노동부 갔을 때도 노동 관련 상식들도 조금 많이 공부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산업부 갔을 때는 저는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취재를 하니까 데이터 공부도 했었고 이게 항상 새로 공부의 연속이었죠. 기자라는 직업의 업무 강도를 1에서 100까지 표현을 하자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기자 제 기준점이 다른 직업을 저는 다른 직업이 있군요 지금. 아무튼 다른 직업에 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의 강도가 50이라고 하면 70 정도 되는 70?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빡센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안 좀 덜 취재를 했나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별로 뭐 힘들다라는 감정이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을 뭐 많이 시켜도 그냥 노예인가 봐요. 그냥 시키면 그냥 하는 거구나 하고, 뭐 선배들은 더 빡세게 했는데 뭐 이 정도 그냥 하면 되지, 편한 것 같아요. 내 머리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뭐 이건 좀 약간 묻기 좀 곤란한 걸 수도 있는데 뭐든 다 물어보세요. 다 좋습니다. 직장인이라는 게 짠 핵심이 좀 그거잖아요. 돈을 얼마 버는가. 제일 중요하지.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급여였나요? 저는 솔직히 하는 거에 비해 많이 준다. 아니다. 하는 거에 비해? 하는 거에 비해 많이 준다. 이건 되게 만족도가 높은 거지. 사실 얼마를 받든 부족하다. 많이 주더라도 일 많이 시키면 또 불만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제가 노예인가 봐요. 그니까 하는 거에 비해 많이 준다는 생각 자체가 DNA가 좀 그런 DNA가 좀 있네. 대략적인 어느 정도일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초봉을 말해주면 땡큐고. 초봉 4 정도 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게 4 정도? 네. 초임 기자한테는 나쁘지 않은 흡족한 수준이죠. 저는 기자가 천직이었어요. 진짜 완전 재밌고 잘 맞고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